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의 서비스로 3티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티어 아키텍처는 뭐냐면은 정형화된 3개의 물리적 혹은 논리적 티어로 구성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3개의 티어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는 프레젠테이션 티어입니다. 이거는 사용자와 직접 소통하는 티어로 주로 HTML이라든지 CSS라든지 유저를 위한 UI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티어인데요. 이거는 실제 로직을 처리하는 티어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어서 PHP라든지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실제로 로직을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티어인데요. 이거는 데이터를 저장한 티어로 주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혹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저장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PHP처럼 프레젠테이션 티어와 어플리케이션 티어가 하나로 묶여 있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직접 해볼 3티어 아키텍처에서도 조금은 변형을 시킬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3개의 정형화된 티어로 구성된 것이 3티어 아키텍처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 볼 데모는 이 3티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워드프레스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3티어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워드 서버를 위한 웹 서버 클러스터를 구성할 거고요. 이 서버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고가형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EC2 오토스케일링과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사용해서 고가형성을 확보할 것이고, EFS, 엘라스틱 파일 시스템을 사용해서 공유 스토리지에 워드프레스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가지 세션이라든지 다른 병렬 처리를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EFS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아마존 오로라, 마이스큐엘이 호환되는 아마존 오로라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티어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라트 53으로 도메인과 어플리케이션을 연결을 해서 실제로 유저가 특정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처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다이어그램을 살펴볼까요? 어플리케이션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일 먼저 유저가 여기 있고 라우터 53을 통해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요 첫 번째 티어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이렇게 웹 서버 클러스터로 트래픽을 분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EC2 인스턴스들이 웹 서버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 숫자라든지 고가형성의 문제는 오토 스케일링이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서버가 떨어지든지 혹은 서버가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처리들은 이 오토 스케일링이 맡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웹 서버는 이렇게 공유 스토리지 EFS에 있는 워드프레스 내용을 보여주게 되는 웹 서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워드프레스의 소스 코드, PHP로 되어 있겠죠? 이 부분은 EFS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EFS와 데이터베이스, 아마존 오로라로 되어 있는 MySQL을 호스팅하고 있는 아마존 오로라와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아마존 오로라도 고가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 전체적으로는 고가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웹서버가 떨어지든지 어떤 요소에 장애가 발생하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복구가 될 수 있는 견고한 아키텍처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AWS 메인 콘솔로 접속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마존 오로라를 프로비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단에 RDS 서비스를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콘솔로 오면은 꼭 서울 리전인 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꼭 서울 리전일 필요 없지만 저는 서울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장 가까운 서울 리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면은 이렇게 생성하시면 돼요. 우선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엔진 유형에서 MySQL을 호환하는 아마존 오로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서벌레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프로비저닝 된 것을 사용할 것이고, 템플릿은 우리는 개발이기 때문에 테스트 데모이기 때문에 개발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DB 클러스터 이름을 선택할 텐데요. 이거는 데모 워드프레스, 적당한 이름을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유저 이름은 어드민, 마스터 암호는 abcd1234, 암호 확인도 abcd1234. 여러분께서 적당한 암호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인스턴스 클래스에서 저희는 데모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인스턴스를 하나 선택할 것이고, 실전이라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굳이 복제본도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다가 퍼블릭 액세스를 라고 놓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추가 구성은 별거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생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거예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생성까지 누르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성이 됐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눌러보면은 두 개의 엔드포인트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라이터 인스턴스, 두 번째는 리더 인스턴스입니다. 네, 우리는 뭔가를 쓸 거기 때문에 이 라이터 인스턴스의 엔드포인트를 복사를 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뭐 MySQL 관리 툴, 저는 워크벤치를 사용할 예정인데 여러분께서 뭐 좋아하시는 뭐 PHP-MyAdmin이라든지 여러 가지 툴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만들어 줄 것은 여기다가 create schema 그리고 이름은 워드프레스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네, 뭐 적당하게 utf-env4 캐릭터 셋을 선택하고 어플라이를 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현재 단계에서는 다 했어요. 왜냐면은 워드프레스가 인스톨할 때 자동으로 DB를 셋업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이 단계에서는 그대로 두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EFS를 만들어 볼 거예요. 상단에서 EFS를 클릭을 하고 파일 시스템 생성을 누릅니다. 적당한 이름을 입력할 건데 데모 워드프레스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워드프레스의 파일 시스템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 금방 생성이 될 거예요. 생성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됐죠? 네, 이제 EC2를 만들어야겠죠. 우리가 EC2로 갑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고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수의 EC2를 생성한 대신에 하나의 EC2를 먼저 셋업을 해놓고 이것을 AMI로 만들어서 다수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고요. 네, AMI는 아마존 리눅스를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스턴스 유형과 타입은 T2 마이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의 뭐 설정을 바꿀 건 없고요. 스토리지도 8GB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태그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네임, 데모, 워드프레스. 그 다음에 보안그룹 구성은 네, 새로운 보안그룹 하나 만들 텐데 SG, 데모, 워드프레스.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맞는 이름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설명도 복사하고 우리가 규칙을 추가할 텐데 우리가 받을 트래픽은 HTTP, 즉 80번 포트를 받기 때문에 규칙을 추가해서 이렇게 HTTP를 클릭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은 0000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검토 및 시작을 합니다. 그럼 시작을 하면은 이제 키페어를 만드세요 하는데 새로운 키페어를 하나 만들게요. 네, 데모 워드프레스. 그 다음에 키페어 다운로드를 누르고 다운로드가 된 걸 보면은 인스턴스 시작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인스턴스가 시작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시작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스턴스가 실행이 됐고요. 우리가 여기서 접속을 해서 다양한 세팅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여기 연결을 누르고 네, 연결을 눌러서 EC2 콘솔 연결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먼저 수도 권한을 가지고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네, 아마존 리눅스 엑스트라 패키지를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러면서 네, PHP 7.2를 인스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워드프레스는 최신 버전 기준으로 PHP 7.2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꼭 7.2 이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제가 밑에 공유드린 영상 밑에 공유드릴 스크립트에서 하나하나 복사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복사해서 쓸게요. 자, 제일 먼저 아마존 리눅스 엑스트라 패키지 Y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천천히 PHP가 설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네, yam install httpy를 통해서 아파치 서버를 네, 이게 아니죠? yam install httpdy 네, 이렇게 인스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httpd를 시작해 볼게요. 서비스 httpd 스타트. 그러면은 네, 잘 시작이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 퍼블릭 주소를 복사하다 보면은 네, 잘 시작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스턴스가 종료됐다가 재부팅 되더라도 네, HTTP가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네, 서비스에 등록을 시켜 놓을 거예요. 이거는 체크 컨피그라고 합니다. chk config httpd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 인스턴스가 재부팅 되더라도 자동으로 서비스가 올라가면서 아파치 서버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바로 설치한 HTTP 아파치의 그 인덱스 파일이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설치한 아파치의 소스 코드가 위치하는 폴더에 대해서 디렉토리에 대해서 퍼미션을 한번 줄 거예요. -on -r ec2 user ec2 user 그 다음에 www.html 이렇게 먼저 권한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워드프레스라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 거예요. mkdir www.html 워드프레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요 EFS 만들어진 EF의 파일 시스템 주소를 요 파일 시스템 아이디를 복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같이 공유 드린 요 스크립트에서 요 부분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EFS ID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요 파일 시스템 아이디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EFS ID 부분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을 전체 복사를 해다가 우리가 붙여넣기 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워드프레스를 NFS 형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마운트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운트 A를 눌러서 마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운트가 끝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wget을 통해서 이렇게 워드프레스를 한번 다운받아야겠죠? 이렇게 제가 스크립트에 된 대로 wget을 복사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시작되면서 금방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났네요. 자, 그럼 이 파일을 압축을 풀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복사를 해서 압축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 자체를 모두 옮길게요. 이렇게 워드프레스라는 파일로 압축이 풀렸을 텐데 요거를 HTML로 모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이제 복사가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 워드프레스 폴더에다가 한 번 더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퍼미션도 줄게요. 이렇게 주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퍼미션이 모든 파일에 대해서 퍼미션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이라면은 좀 더 세세한 퍼미션 조절이 필요하지만 이건 데모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파일에 대해서 퍼미션을 줬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우리가 PHP를 통해서 워드프레스 설치하기 위한 준비는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같이 동봉드린 파일에서 보면은 제가 wp-config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내용인데 다른 내용은 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db 호스트와 db 패스워드, db 유저입니다. 저는 이 db 호스트에다가 새로 생긴 제가 아까 만들었던 RDS의 호스트 주소를 넣어놨는데요. 그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동일하게 워드프레스를 워크벤치로 사용해서 접속할 때 사용했던 이 라이터 인스턴스 이 주소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b 유저랑 패스워드는 여러분께서 생성하실 때 만든 유저와 패스워드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파일을 이 EC2 업로드 할 텐데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로드 할 수 있지만 저는 FTP를 통해서 업로드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FTP 툴 아무거나 설정하시고 자, 세션을 만들고요. SFTP인데 리모트 주소는 뭐였죠? 여기. 이거 퍼블릭 주소죠? 그 다음에 유저 이름은 EC2 유저. 그 다음에 키 파일은 저희가 새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그 키 파일을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키 파일을 사용할 거라고 명시를 해놓고 키 파일에 이렇게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워드프레스라든지 G 파일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wp config를 여기다 복사를 해 놓습니다. 자, 복사가 잘 됐고요. 실제로 파일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은 wp config가 잘 있네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워드프레스 폴더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가 아니라 디렉토리죠.
이렇게 copy, double config php 이렇게 스크립트를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우리가 실제로 아까 웹사이트에서 wordpress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기 위한 창이 뜨고요. 저는 뭐 영어로 할게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데모 워드프레스로 하고요. 유저명은 뭐 적당히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워드는 적당히 입력을 하시고요. 저는 abcd1234로 쓸게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쓰시면 되는데 저는 spark rubywave.io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톨 워드프레스 누르면은 얘가 알아서 워드프레스를 인스톨 해주고 셋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워드프레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워드프레스가 잘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것은 요 워드프레스가 인스톨 되어 있는 EC2에 AMI를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워드프레스가 실행된 이렇게 워드프레스가 이제 떠 있는 것을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네, 이미지 빈 템플릿의 이미지 생성. 그러면은 이름은 데모 워드프레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재부팅 안함을 활성화 시킨 다음에 네,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다 생성되면은 다시 돌아올게요. 이미지가 어떻게 등록되고 있는지 보고 싶으시면은 좌측에 AMI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대기 중으로 있는데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름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데모 워드프레스 네, 저장. 자, 그러면 이 이미지가 생성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로드 밸런서라든지 다른 걸 셋업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 좌측에 로드 밸런싱에 가셔서 대상 그룹을 클릭을 하시고 대상 그룹을 생성합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인스턴스 호스팅할 거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누르고요. 대상 그룹 이름은 데모 워드프레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태 검사에다가 여기다가 기본 상태 검사 경로를 워드프레스로 입력을 하고 고급 상태 검사에서 이렇게 성공 코드를 301 요걸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존에 있는 애를 밑으로 내려서 네, 얘도 포함시켜 주고요. 대상 그룹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할 것은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야겠죠. 로드 밸런서 생성. 이렇게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생성을 하고요. 이름은 역시 데모 워드프레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매핑은 뭐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안 그룹 역시 네, 그 디폴트를 설정할 수는 있는데 디폴트 아래다가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SG 데모 워드프레스를 같이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네, 대상 그룹에다가는 아까 만든 대상 그룹 이름 이대로 선택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드 밸런서가 프로비전 중인데요. 우리 AMI가 어떻게 된지 한번 볼까요? 네, 아직도 대기 중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 AMI가 다 만들어지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MI가 생성이 사용 가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로드 밸런서가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오토 스케일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로드 밸런서가 다 만들어졌나요? 네, 다 만들어졌네요. 요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네, 이렇게 워드프레스까지 입력을 해본 다음에 워드프레스가 잘 보이는 것까지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토 스케일링 밑에 시작 구성에 가서 시작 구성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성 생성을 하고 이름은 데모 워드프레스. AMI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데모 워드프레스를 입력할 거고 인스턴스 유형은 T2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그룹은 기존의 보안 그룹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SG 데모 워드프레스를 누를 거고요. 키페어는 우리가 아까 선택했던 데모 워드프레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 구성을 생성하고요.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만 남았죠? 자,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생성을 하면은 이름은 데모 워드프레스. 우리는 시작 구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작 구성을 전환을 하고요. 워드프레스를 선택을 하고 다음 가용 영역은 모두 일단 선택을 해줄게요. 다음 그리고 기존 로드 밸런스에 연결해서 대상 그룹을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상태 유형 확인은 ELB까지 같이 체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다음 일단 두 개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음 태그는 모두 이름을 똑같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대문자 네임 데모 워드프레스 ASG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생성을 하면은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자동으로 인스턴스 두 개를 만들어 주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시보드에 가서 실행 중인 애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만들어진 인시트 두 개가 올라가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스턴스가 두 개가 올라왔고요. 이제 이렇게 ASG라고 이제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올라왔는데 잘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웹서버도 잘 떠 있고 워드프레스라고 입력을 하면은 워드프레스 페이지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워드프레스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잘 뜨는 것 같아요. 워드프레스 입력을 할 때마다 이렇게 워드프레스 페이지가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워드프레스 같은 병렬 처리를 고려한 솔루션이 아닌 경우에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점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 데모 워드프레스 ASG에 해당하는 이 3.35.13.165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워드프레스 입력을 하면은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 네트워크를 한번 볼까요? 네트워크를 보면은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34.198.193에서 가져와요. 이 주소랑 다르죠? 얘는 누구죠? 맨 처음에 이 워드프레스를 셋업했던 얘죠? 얘한테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로드 밸런서의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워드프레스 입력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뜯어보면은 이렇게 스타일은 3.34.198.193에서 가져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만약에 여러가지 이유로 오토스케일링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이 인스턴스가 내려갔어요. 혹은 여러분께서 이 인스턴스를 중지시키거나 종료시켰습니다. 저희는 종료를 시켜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애들은 다른 IP에서 우리가 이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는 애들은 요걸 못 가져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404 에러가 납니다. 왜? 방금 전에 가져오기로 했었던 그 주소에 해당하는 EC2 인스턴스가 내려갔으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EC2 인스턴스에서 워드프레스를 호스팅하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커넥션이 타임아웃이 났죠.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안 보인다든지 새 이미지가 안 보인다든지 CSS가 로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 새롭게 생긴 워드프레스를 뜯어보면은 테이블에 옵션스를 한번 조회해보면 이렇게 하드코딩으로 박혀 있어요. 193이라는 게. 그래서 다른 EC2 인스턴스에서 접속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파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워드프레스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해결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할 거는 라우터 53에 가서 이거는 여러분께서 도메인이 등록이 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솔루션입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아까 아키텍처 다이그램에서 라우터 53을 통해서 호스팅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그 데모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레코드를 생성할 건데 워드프레스 rwlecture.com 별칭을 누르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선택한 다음에 서울 리전에 이렇게 만들어진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워드프레스를 rwlecture.com 이건 제 호스팅 영역이에요. 제 도메인입니다. 제가 구매한 거예요. 요거로 접속을 한다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처럼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전히 안 보이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 워드프레스 요거를 복사를에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하드코딩 된 데다가 박아주면 돼요. 아까 우리 DB에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wordpress.rwlecture.com 혹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소를 업데이트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잘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주소 자체를 여기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대로 우리가 네, wp 어드민 네, 어드민이죠. 네, 못하네요. 어드민. 이렇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네임은 어드민, 비밀번호는 abcd1234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네, 잘 접속이 된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EFS를 활용해서 고가용성을 확보한 워드프레스를 호스팅하는 웹서버 클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키텍처 다이그램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오로라를 만들고 여기다가 워드프레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EFS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EC2 하나를 생성을 해서 이걸 가지고 EFS와 연결하고 워드프레스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걸 AMI로 만들어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었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이거를 분산 처리한 다음에 여러가지 뭐 라우팅 문제라든지 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유저한테 내가 원하는 도메인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우터 53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유저 간의 연결을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3티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웹 클러스터를 만든 것입니다. 실전이라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뭐 만든 여러 가지를 호스팅할 수가 있겠죠. 뭐 자바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노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께서 이 데모를 실전에서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은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여러 EC2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드 밸런서를 삭제해 주시고 또 오토 스케일링 그룹도 삭제해 주시고 EFS도 꼭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